4월 7일 NC와 롯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팀 1차전 경기 내용을 정리하자면 3회 초에 NC 송명기 선수 투구에 롯데 타자 마차도 선수가 헤드샷을 맞으면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송명기 선수가 퇴장당한 이후 김건태 선수가 나왔지만 이대호 선수에게 말로 홈런을 맞았고요. 이후 롯데가 리드를 가져갔지만 NC가 추격을 해오는 상황에서 롯데가 9회 상대팀 마무리 원종현 선수를 폭격하면서 최종적으로 10대 5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롯데 프랑코 선수는 KBO 첫 경기에서 5이닝 3피안타 3실점으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투수임은 틀림없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마차도 선수의 상태 체크가 중요해 보이는데 마차도 선수가 결장하면 확실히 내야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롯데의 내야진인 만큼 마차도 선수의 빠른 쾌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롯데이고요. NC는 또다시 마무리 원종현 선수의 아쉬움이 나온 만큼 이번 시즌 역시 마무리 투수에 대한 고민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팀 내일 선발 투수는 NC는 이재학 선수, 롯데는 박세웅 선수가 나옵니다. 이재학 선수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후반기 부진하면서 한국 시리즈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한 만큼 이번 시즌 각오가 남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재학 선수 지난 시즌 성적은 5승 6패 방어율 6.55를 기록하면서 데뷔 이후 가장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낸 이재학 선수인데 후반기에 특히 크게 무너진 이재학 선수이고 하나와 KT전을 제외하면 모든 팀들에게 좋지 못한 투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롯데 상대로는 두 번의 선발 투수로 출전해서 7.2이닝 동안 9실점으로 상당히 좋지 못했고요. 오늘 결승 홈런을 친 한동희 선수에게 약했고 전체적으로 롯데 중심 타자들에게 많이 약했던 이재학 선수입니다. 원정보다는 홈에서 흔들렸던 이재학 선수이고 우타자에게 약했습니다. 롯데 중심 타자 중에 우타자가 많다는 점과 내일 경기 홈 등판 그리고 지난 시즌 상당히 약했던 롯데를 만난 만큼 내일 경기 이재학 선수가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인 롯데의 박세웅 선수는요, 선발 투수로 박세웅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지난 시즌 8승 10패 방어율 4.70을 기록하면서 롯데의 국내 선발진 중에서는 잘 버텨준 선수입니다. 18시즌과 19시즌에는 부상과 부진으로 많은 경기 출전 못하면서 이닝을 채우지 못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147이닝을 책임지면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NC 상대로는 1승 1패 11.2이닝 동안 4실점을 기록했던 박세웅 선수인데요. 박세웅 선수는 지난 시즌 전형적인 홈보이의 기질을 보여주면서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가 꽤 심했는데요. 원정에서는 1승 7패 방어율 6점대를 기록하면서 좋지 못했던 박세웅 선수입니다. 우타자보다는 좌타자에게 약했던 박세웅 선수인데 내일 경기 지난 시즌 무너진 기억이 있는 창원 원정이라는 점에서 박세웅 선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 시즌 원정에서 유독 약했던 박세웅 선수가 원정 공포증을 털어내고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두 팀의 불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NC 입장에서는 선발 송명기 선수가 헤드샷으로 인해서 2.1이닝만을 소화하고 퇴장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불펜들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승조 선수들이 아닌 경기 초반 패전조 투수들이 잘 막아주고 타자들이 따라가면서 동점까지는 접전을 갔지만 이후 등판한 팀 마무리 원종현 선수가 0.1이닝 동안 4실점으로 무너졌고 이후 등판한 문경찬 선수가 0.2이닝 1실점으로 아쉬운 활약을 보여준 NC 불펜입니다. 내일 경기도 이재학 선수가 지난 시즌과 얼마나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타격이 살아난 롯데 타선을 생각하면 그렇게 긴 이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불펜 운영에 있어서 다소 좀 복잡해 보이는 NC네요. 상대 롯데의 불펜 상황을 보시면 선발 프랑코 선수가 내려간 이후 불펜들이 올라왔지만
이인복 선수가 1이닝 1실점, 그리고 최준용 선수가 1이닝 1실점을 하면서 결국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최준용 선수는 지난 신세계전에 이어서 2경기 연속 실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후에 구승민 선수와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잘 막아내면서 팀의 승리를 지켰습니다. 필승조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간 롯데 불펜인데, 필승조를 제외한 불펜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있지만 내일 경기 역시도 접전 상황이 오면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의 출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롯데의 불펜입니다. 종합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내일 두 팀 선발 투수 모두 지난 시즌 각각 상대팀에게 무너진 기억이 있는 상황입니다. 홈에서 약했던 이재학 선수, 그리고 원정에서 약했던 박세웅 선수를 생각한다면 내일 경기 두 선발 투수 모두 5이닝을 채우고 내려갈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생기는데요. 두 선발 투수 모두 빠르게 내려간다면 또다시 불펜 대결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인데, 선발 싸움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롯데이고, 필승조 싸움에서는 확실히 롯데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 내야 수비가 불안하지만 이재학 선수는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롯데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월 7일 KBO 두산과 삼성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팀 1차전 경기 요약을 해보자면 타격에서 차이가 결국 팀의 승리를 결정지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발 최원준 선수가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지만 이후 출전한 불펜들이 김민규 선수를 제외하면 상당히 잘 막아주었고, 타선에서는 김재환 선수와 박건우 선수의 홈런이 나오면서 타격 역시 활발했던 두산입니다. 특히 박건우 선수는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리면서 시즌 초 무서운 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삼성은 백정현 선수가 4이닝을 책임지고 내려갔지만 잘 막아주던 불펜이 8회 심창민 선수와 오승환 선수가 무너지면서 결국 패배를 했던 삼성입니다. 안타 수에서는 9대8로 앞섰지만 삼성이 두산보다 9대8로 앞섰지만 두 팀의 점수 차는 3점 차였는데요. 결국 타선에서의 집중이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는 삼성이고, 이에 반해 두산은 찬스를 계속해서 지난 개막전, 기아전부터 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은 어떤 흐름으로 흐를지 궁금해지네요. 두 팀의 선발 투수는 두산은 미란다 선수고요. 삼성은 원태인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먼저 미란다 선수는 지난 시즌 대만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KBO 경험은 없지만 일본에서도 뛰었고 대만 리그에서도 뛰었던 만큼 아시아 야구에는 적응을 한 상황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었는데 메이저리그 성적은 13승 9패 방어율 4.72를 기록했고요. 일본 리그에서는 13승 6패 방어율 3, 대만 리그에서는 10승 8패 방어율 3.80을 기록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 몫은 다 해주었던 선발 투수입니다. 지난 시즌 대만 리그가 완전 탱탱볼이어서 타고 투저가 심했는데 한국 리그와 수준 차이를 생각하더라도 방어율 3.80은 상당히 잘 던진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란다 선수 투구의 특징은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직구, 그리고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면서 유인구를 효과적으로 던지는 투수라고 평가받는데요. 하지만 시범 경기에서 제구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3분의 2이닝 동안 3피안타 5볼넷 7실점으로 무너졌던 미란다 선수. 결국 내일 경기 역시도 제구가 잡히지 않는다면 KBO 데뷔전부터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미란다 선수입니다. 자, 상대팀 삼성 선발 투수는요, 원태인 선수가 나오는데, 원태인 선수는 19시즌에 이어서 20시즌에도 삼성의 한 선발축으로 잘 해주면서 6승 10패 방어율 4.89를 기록했습니다. 전반기를 5승 2패로 마쳤지만 후반기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1승 8패를 기록했죠. 지난 시즌 다소 아쉬운 후반기를 보냈던 원태인 선수.
지난 시즌 두산을 상대로는 1승 1패 12.1이닝 동안 12실점을 하면서 좋지 않았던 원태인 선수인데요. 하지만 잠실 원정에서는 5.1이닝 2실점으로 제 역할을 다해줬던 원태인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원태인 선수를 괴롭혔던 오대일 선수가 삼성으로 이적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하는 박건우 선수가 원태인 선수에게 강했던 부분 역시 눈에 띕니다. 박건우 선수를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시즌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투구를 기록했던 원태인 선수이고, 우타자보다는 좌타자에게 피안타율 3할을 기록했던 만큼 좌타자에게 약했던 원태인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도 시즌 초에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후반기 부진을 만회하는 투구를 기록할지 궁금해지네요. 자, 양팀 불펜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팀의 불펜 상황을 살펴보시면, 먼저 두산은 오늘 최원준 선수가 내려간 이후에 5명의 불펜 투수들이 나왔는데요. 김민규 선수가 0.2이닝 동안 2실점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불펜 투수들은 모두 무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마무리 역할을 맡은 김강률 선수가 2경기 연속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두산의 불펜이죠. 그리고 이승진 선수와 박치국 선수 역시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 만큼 마무리 김강률 선수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번 시즌 기대가 되지만, 확실히 다른 팀들에 비해서 불펜의 뎁스 자체가 약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선발 투수들이 최대한 긴 이닝을 책임지는 게 가장 베스트로 보여지는 두산의 불펜이죠. 자, 상대팀 삼성의 불펜은요, 개막 이후 3경기 동안 모두 불펜이 실점을 한 부분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불펜 자원은 상당히 많은 삼성인데 확실한 필승조 라인을 구성하지 않고 시즌 초는 여러 선수들을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심창민 선수와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무너진 것만 보더라도 삼성의 올 시즌 불펜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승환 선수가 확실하게 살아나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불펜인데, 오승환 선수에게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끝판왕다운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3연패에 빠진 상황이고 선발과 불펜 모두 아쉬운 활약이 나왔던 삼성의 투수 운영인데, 확실한 필승조 멤버를 구축하는 게 삼성의 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내일 경기를 정리해보자면, 선발 싸움에서는 미란다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제구난조와 같은 상황이 나온다면 최근 연패에 빠진 삼성 타자들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구난조가 내일 경기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태인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상당히 부진했지만 지난 시즌 전반기에는 인상적이었고, 잠실에서는 좋은 투구를 던졌던 만큼 내일 경기 선발 싸움에서는 원태인 선수가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예측해 보는데요. 오늘 경기 안타수도 별 차이 없었던 만큼 내일 경기에서도 충분히 미란다 선수가 경기 초반 흔들린다면 삼성이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 삼성의 플러스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월 7일 KBO 신세계와 한화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차전은 신세계가 먼저 가져왔는데요. 박종훈 선수의 호투와 최주환 선수가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면서 FA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박종훈 선수는 이로써 한화전 등판 경기 승리를 16연승을 이어갔고요. 정말 하나만 만나면 강해지는 박종훈 선수, 7이닝 1실점으로 상당히 잘 던졌고 피 없는 한계가 유일한 흠이라면 흠이겠네요. 뒤를 이어 이태양 선수와 김상수 선수가 경기 마무리를 잘 해주었는데, 김상수 선수는 지난 롯데전 등판도 그렇고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한화 역시 카펜터 선수가 5.1이닝 1실점 9삼진을 잡아내면서 KBO 첫 데뷔 무대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투구를 해주었습니다. 경기 중간 통역 실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투수 교체를 한 부분은
카펜터와 하나 입장에서 모두 아쉬웠을 겁니다. 지난 KT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 역시 불펜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시즌 첫 승에 실패한 한화인데, 두 경기 연속 역전패를 당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하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지난 두 경기입니다. 투수들의 컨디션은 좋아 보이는데 타자들이 조금 더 힘을 낼 필요가 있어 보이는 한화죠. 양팀 선발 투수는요, 폰트 선수와 그리고 김희환 선수가 예정되어 있는 두 팀입니다. 폰트 선수는 지난 시범 경기에서 어깨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던 만큼 KBO에서는 실질적인 첫 등판을 가지게 됐습니다. 2012년부터 메이저리그에서 뛴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7승 11패, 방어율 5.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 정착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떠돌아다녔던 폰트 선수의 메이저리그 시절인데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좌우타자 피안타율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 수술을 한 폰트 선수인데 수술 이후에도 구속 자체가 돌아온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94마일에 가까운 광속구를 던지는 만큼 힘으로 상대 타자를 찍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점이라면 다소 주자가 출루하면 흔들리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폰트 선수입니다. 따라서 KBO 무대에서도 마인드 컨트롤만 잘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김희환 선수인데요. 2019년 후반기부터 선발 투수로 출전했고요. 지난 시즌도 15번의 선발 투수로 출전하면서 하나 마운드에 힘이 되어준 김희환 선수. 2승 7패 6.82로 부진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넷이 상당히 많은 투수이다 보니까 상대팀이 출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피안타율 역시 3할에 가까운 만큼 지난 시즌만 보면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김혜연 선수인데, 지난 시즌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투구를 던졌지만 원정에서도 5점대 방어율을 기록한 김혜연 선수이고, 좌타자에게 상당히 약한 김혜연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SK를 만난 적은 없는데 19시즌 역시 SK 상대로는 1.1이닝만을 던진 게 전부입니다. 이번 시즌 역시 제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좌타자에게 약한 만큼 개막 이후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는 최주환 선수와 둘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두 팀 불펜 상황을 보시면 먼저 신세계는요, 선발 박종훈 선수가 7이닝 이상 소화해준 만큼 불펜에서도 이태양 선수와 김상수 선수가 나머지 2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습니다. 지난 롯데전에 이어 이번 경기도 이태양 선수와 김상수 선수로 마무리를 한 신세계 불펜. 아마도 이번 시즌 필승조를 일단 이태양, 김상수 라인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지죠. 내일 경기 역시 폰트 선수가 제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개막 후 보여준 한화의 타격감을 생각해볼 때 충분히 6이닝 이상은 던져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마무리 김상수 선수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화의 타격감을 생각한다면 신세계의 불펜 누가 나오더라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반면에 한화의 불펜 상황을 보시면 두 경기 연속 불펜 싸움에서 밀렸던 한화인데요. 좋게 생각하면 불펜들이 두 경기에서 5이닝 동안 2실점만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한화입니다. 불펜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타격에서 터져주지 않다 보니 계속해서 뒤로 갈수록 역전패를 당하고 있는 한화. 이번 경기 출전하는 김희원 선수가 지난 시즌의 문제였던 제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불펜이 다소 빨리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하지만 의외로 한화가 경기 중후반 리드를 하고 있으면 필승조 김범수 선수와 그리고 정우람 선수가 버티고 있는 만큼 접전 상황에서 불펜 대결에서는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한화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내일 경기 폰트 선수가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는 예상이 되지 않지만 제구만 잡힌다면 한화 타선을 상대로 무너지는 그림은 솔직히 그리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한화 선발 김희환 선수는 제구의 불안함이 계속 존재하는 그런 투수이고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보여준 게 없죠. 선발 투수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한 방을 칠 수 있는 타자들의 힘도 신세계의 우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좌타자에 계약한 김희원 선수를 상대로 뜨거운 좌타자 최주원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추신수 선수 역시 내일 경기에서 KBO 첫 안타를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죠. 선발과 타격에서 차이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SK의 마이너스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